안녕하세요, 모노입니다. 제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공익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페토 내의 창작에 관해서 5편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템, 맵,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예정인데요. 이게 기존 크리에이터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복잡한 내용을 다룰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난이도가 높으면 진입장벽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창작자분들을 위한 입문용 강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페토 캐릭터를 가지고 아트워크 제작하기입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 이런 아트워크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왜 강의로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제페토 알고리즘, 즉 추천 계정에 떠서 떡상을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분명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규 팔로워들에게 나의 캐릭터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야겠다. 남들과 똑같은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가공을 해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워크를 제작을 해서 그걸 몇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아트워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첫 번째로 남들과는 다르게 좀 특별한 피드를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이템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템 판매 소개 이미지 등을 제작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페토에 먼저 들어갑니다. 접속을 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기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즈를 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목록을 넘기다 보면 내가 원하는 포즈를 발견하실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포토를 누르시면 사진 포즈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포즈 오른쪽 위에 이렇게 동영상 마크가 있으면 동영상 포즈고 아니면 사진 포즈입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골라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귀찮으실 거예요. 동영상을 다운받고 그걸 영상 프로그램으로 옮긴 뒤에 마음에 드는 한 프레임을 추출해서 그걸로 작업을 하면 너무 복잡하죠. 이거는 입문용 강의니까요. 액션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초보자분들께는 이것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포즈를 발견했어요. 이 사진을 가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을 합니다. 그럼 캐릭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죠. 이때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배경 아이콘을 누르시고 위에 보시면 색깔 팔레트가 있는데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격자 무늬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배경이 투명하게 변합니다. 자, 지금 배경을 투명하게 바꿨죠? 그 다음에 다시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까의 탭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저장이라고 있어요. 왼쪽 아래에. 이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항목이 뜨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공유를 하지 않고 저장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이 탭이 떴을 때 뒤로 가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위에 저장 완료라고 뜹니다. 이 휴대폰에 다운받은 파일로 우리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주로 컴퓨터로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어서 작업하실 분들은 이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포토샵을 켰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캔버스 사이즈를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통 제페토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사이즈를 1080, 1920으로 하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위아래가 다 꽉 차 있죠? 만약에 나는 위아래 좀 여백이 있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500 곱하기 2000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사이즈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대신 이제 탭 화면에서 봤을 때 가로가 조금 잘리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별로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번 작업도 1500 곱하기 2000으로 작업을 합니다. 새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1500 곱하기 2000을 입력해 주세요. 해상도는 이거 72로 하셔도 상관이 없기는 하는데 제가 오랜 습관이 늘 작업을 할 때 해상도를 300으로 놓고 해서 이번에도 300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다운받았던 캐릭터 소스를 불러와 줍니다. 파일, 열기. 내 컴퓨터에서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다시 뜨죠. 옆에 뜨는데요. 이거를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원본 캔버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이 캔버스 사이즈에 비해서 소스가 조금 작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한번 크기를 조정해 줄게요. 이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캔버스를 꾸미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경 소스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배포하는 사이트거든요. 괜찮은 소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진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소스를 찾으셨다면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올게요. 우선은 배경 소스를 뒤에 깔아주고요. 이것도 파일을 불러오기 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C, 그다음에 여기다 붙여넣을 거예요. 컨트롤 V. 자, 보면은 배경 사진이 소스 사진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도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줄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시선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만들어둔 파일을 뜯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파일인데 지금 배경에 여러 효과들을 넣은 상태거든요. 이걸 한번 꺼볼까요? 자, 꺼봤습니다. 효과를 껐는데 아까랑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아까보다 배경이 밝아지고 사선 같은 효과도 없고 사진이 선명하죠? 이렇게 되면 캐릭터한테 가야 할 시선이 좀 분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나 배경사진이 너무 선명했을 때 저는 일부러 프림 효과를 적용해서 배경으로 갈 시선을 차단합니다. 오직 캐릭터한테만 몰릴 수 있도록요. 효과를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우선 사진을 흐리게 만들어주고요. 그 후에 사진이 너무 밝다 보니 조금은 어둡게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아주 약하게 검은색으로 뒷배경을 깔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선 효과가 들어가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의 필살기 같은 느낌인데 배경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캐릭터와 배경 사이에 벽을 하나 만들어주는 느낌을 줍니다. 캐릭터와 배경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 캐릭터가 배경에 묻혀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요. 그러면 그 이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원본 캔버스로 돌아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우시안 흐림을 넣어볼게요. 필터,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여기서 반경을 조절해 줄게요. 이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껐다 켰다 이렇게 효과 넣기 전후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넣은 게 조금 더 선명도가 떨어지죠. 적당히 수치를 조절을 해서 넣어줍니다. 효과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배경이 그렇게 밝지 않다 싶으시면 굳이 뒷배경에 검은색을 깔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선 효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여기서 저는 폭은 10, 높이 10, 해상도 72로 설정을 합니다. 배경 내용은 투명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캔버스가 만들어졌죠?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조정을 해가지고 확대를 시킬게요. 이거는 내비게이터, 오른쪽에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이 수치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사선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브러쉬 도구가 있어요. 브러쉬 도구 사이즈가 지금 1이에요. 크기가 1픽셀인 브러쉬 도구를 설정을 합니다. 색깔은요, 눈에 띄는 색깔, 저는 초록색으로 했어요. 이제 왼쪽 위에부터 클릭을 해서 점을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사선을 찍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찍었는데 제대로 찍힌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투명하죠? 이거는 몇 번 더 찍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한 3-4번 찍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주고, 두 번째로 잘 보시면 첫 번째 상자 아래쪽이랑 오른쪽에 투명하게 초록색으로 깔렸어요. 그래서 사선을 찍으면서 이제 옆에 있는 픽셀도 옅게 채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지워줘야 돼요, 우리가. 클릭을 여러 번 해서 초록색을 조금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보다 초록색이 조금 더 진해졌죠? 아래랑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걸 지워줄 거예요. 지우개 도구를 누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1입니다. 이제 이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투명한 사각형을 지워줍니다. 지울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줍니다. 한 번 눌렀을 때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각형처럼. 그때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찍혔는지 옆에는 뭔가 안 지워지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시면 페인트통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아까 클릭한 거에다가 그대로 해보세요. 클릭을. 근데 여기가 지금 채워져 있죠. 이 소리는 아직 제대로 안 지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워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워보고 다시 눌러보면 이제 아까 전과는 다르게 아래쪽과 오른쪽이 채워지지가 않죠? 제대로 지워졌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아래쪽, 오른쪽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직 덜 지워졌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페인트 칠로 하나씩 다 눌러보는데 여기만 수정을 하면 다 잘 채워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채워졌죠? 이제 이게 초록색이니까 하얀색으로 바꿔볼게요. 색깔을 하얀색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페인트통 도구로 클릭을 해서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여기서 편집, 그리고 패턴 정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사선을 패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선 패턴이라고 패턴 이름을 정할게요.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원본 캔버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레이어 2가 지금 배경 소스죠. 여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새 레이어 추가 눌러주시고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점선이 뜨면서 여기 전체가 선택이 되죠? 왼쪽에 보면 도구들이 막 있는데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줍니다. 그러고 다시 여기 원본 캔버스에서 우클릭해줘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는데 7이 있죠? 7 클릭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내용에서 전경색, 배경색, 내용 인식, 색상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밑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패턴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화살표를 누르셔서 아까 만들어놨던 사선 패턴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적용이 되죠. 근데 아까 거랑은 달라요. 보세요. 아까 거랑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사선 패턴이 배경 색깔과 좀 비슷한 색깔인데 원본 캔버스를 잘 보시면 이거는 아예 다 하얀색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레이어 창에 보시면 여기 표준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오버레이로 한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처럼 색깔이 배경색이랑 잘 어우러지는 오버레이화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한번 꾸며볼 건데 이 캐릭터 소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레이어 복제를 눌러줍니다. 레이어를 복사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지금 캐릭터가 하나가 더 생겼죠?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이동시킬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자, 지금 이렇게 점선이 나 있는데 이게 선택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없애냐면 왼쪽에 보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캔버스가 아닌 왼쪽의 회색이나 오른쪽 회색 바깥쪽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딱 이러면 사라지죠. 자, 이제 어떤 효과를 적용을 할 거냐면요. 이 뒤에 있는 캐릭터 소스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그림자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 캐릭터 소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 그리고 혼합 옵션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죠.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색상 탭을 클릭을 하면 내가 직접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포토샵에서 주는 기본 그라데이션을 사용합니다. 보라 계열 눌러볼까요? 보라 계열이나 분홍 계열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러 가지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저는 분홍 탭에 이 색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여기서도 확인 눌러서 적용을 시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위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한 번 더 위치를 조정을 해줄게요.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조절을 다 하셨으면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캐릭터가 돋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테두리에 선을 넣는 편인데요. 캐릭터 소스랑 밑에 있는 소스를 같이 클릭을 해주고 이 같이 클릭하는 거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같이 클릭이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화가 됐죠. 이거를 우클릭 혼합 옵션에 들어가서 획을 클릭해줍니다. 한 10 정도로 이렇게 굵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캐릭터 겉부분에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투명으로 저장을 했는데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소스를 클릭을 하고 우클릭 혼합 옵션에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를 눌러줍니다. 거리는 0으로 드롭 섀도우의 불투명도와 스프레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내부 그림자를 넣고 싶다 하시면 내부 그림자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설정을 다 하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이 뒤에 보통 원형으로 소스를 넣는 편이거든요. 저는 원형 소스도 픽사베이에서 구하는 편인데요. 픽사베이에다가 꽃 프레임을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원형 소스들이 나와요. 여기서 괜찮은 것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스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을 받으신 후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다운받은 원형 소스를 불러와 주세요.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원본 캔버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꽃의 위치는
배경 소스 위에 그리고 캐릭터 소스 밑에 두는 게 좋겠죠? 적당히 크기도 한번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뒤에 있는 원형 소스가 배경색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원형 소스에다가 획 효과를 한번 줄게요. 우클릭, 혼합 옵션, 획을 추가해주고요. 조금 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배치를 완료를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색감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생성하시고 이 레이어 배치를 제일 위에 해주세요. 그러고 페인트의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그레이디언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색깔이 있고 옆에 화살표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색깔 중에서 분홍 계열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이제 드래그를 해서 그라데이션을 입힙니다. 저는 보통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당겨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칠이 되었으면 이 레이어가 표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꿔줄게요. 오버레이로 저는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불투명도를 한 28% 정도로 맞췄는데요. 이걸 하시면 껐다 켰다 했을 때 넣은 게 확실히 더 밝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감 조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이미지를 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